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주제로 컨텐츠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전사 이야기할 때 남은 연차를 써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복귀하던데 교보문고에 가갖고 재테크 책을 사왔다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제가 그렇게 책을 사서 저도 이제 돈을 버니까 그때가 제가 21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22살이 넘어가는 해였죠. 적금이 뭔지 예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훈련을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나갔다 오니까 훈련 갔다 오면 월급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은 입혀주지 재워주지 먹여주지 하니까 특별히 내가 자금을 쓰지 않으면 돈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군대거든요. 안 되겠다, 난 재테크를 해야겠다. 적금의 적자도 모르고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알아듣겠고 알아들으니까 더 어려운 거를 찾게 되고 더 어려운 걸 찾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전역을 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입사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는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 등등 각종 자격증들을 하나씩 취득을 했습니다. 꽤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고 실제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저는 증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PB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PB는 파리바게뜨가 아니고요, 프라이빗 뱅커라는 뜻으로 자산관리사죠. 업무 범위는 무한하게 넓은데 우리나라의 구조상 자산관리사라고 모든 종목을 다 다루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자산관리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인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라고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관리해줄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 가볍게 보면은 간단해요. 부동산도 간단하고 보험도 간단하고 주식, 선물, 얕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이거를 깊게 파고들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 중에서 회계, 세금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자격증만 다루는 회계사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루는 법은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약간의 돈과 관련된 법을 위주로 공부했지만 전체 법을 다 공부하는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투자를 검토하고 운영하는 것들도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위험을 판단하는 그런 쪽 직업들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진로가 되게 다양한데 그 깊게 팔수록 엄청나게 힘든 노력과 자격증 공부가 필요하죠. 자산관리사가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약간의 그 지식들과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PB예요. 저는 PB가 좋았어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따분했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PB로 활동을 하는데 저도 나이가 어렸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손님들 연령대도 나이가 어렸어요. 20대 초반부터 저는 만났거든요. 알바를 해서 돈을 착실하게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직장을 갖자마자 인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렸던 분들이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저를 잘 만나주지 않죠. 제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어도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집도 사봤을 거고 땅도 매매해봤을 거고 경매도 해봤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다 책으로만 공부했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재테크? 금융이라는 거에 대한 함정이라든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마인드를 다뤄볼까 합니다. 완전 뽕뿌라는 아니에요. 금융업을 떠난 지가 10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실제 과거 주가사 출신이고 또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4년 생활하면서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모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우와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돈을 모았다는 건 돈을 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저는 후배들한테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지도 못했고, 후배가 뭐야, 나한테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은 좋은 거 사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걸 먹고 입고 다닐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성향과도 영향은 있어요. 제가 사실 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거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별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산 것뿐이에요. 하지만 후배들한테 사주지 못했던 거는 이제 와서는 좀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그때는 많이 사줄 걸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돈 다 모았는데 결국엔 제가 전역하고 1, 2년 뒤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때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렇게 말아먹을 바에는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먹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나서 그거를 이겨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났더니 30대가 돼버렸어요. 저의 사실 20대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진짜 특전사에서 땅 파갖고 땀 흘려갖고 피 흘리면서 번 돈 20대 중반에 다 날려먹고 가진 돈만 날렸으면 다행인데 빚까지 내갖고 그 빚을 갚느라고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다 갖고 났더니 30대가 됐네요. 30대가 돼서 그 빚들을 청산을 했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특전사 입대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는 기간을 버린 겁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저의 금융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변했고, 옛날에는 안 써서 벌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써서 버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은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을 썼어. 근데 6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원을 번 건데 500을 벌었는데 510을 쓴 사람은 10만 원을 잃은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하냐? 저는 전자. 60을 벌었지만 50을 쓴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은 재테크라는 걸 깨닫는 거죠.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 중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창업했던 그 창업자가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카마로가 이제 GM의 카마로 있죠. 범블비. 그 차가 숭 지나갔더래요. 근데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카마로 사줘. 그래. 보통 한국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10대 그러니까 고3 때 되면 보통 이제 나 성인 되면 운전면허증 따야지, 그러면 차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심지어 카마로는 스포츠카잖아요. 그 나이 때 스포츠카를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면허 따면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대답할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돈이 어딨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책을 읽어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이 감격하게 만들어서, 이게 소설도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에요. 살짝 진짜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저 차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네가 저 차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숫자들은 대충 던질게요. 카마로가 새 차가 300만 원이네. 네, 그때는 60년대인가 70년대였기 때문에 실제 차값은 그 정도 했을 겁니다. 300만 원이면 이거를 36개월로 할부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차를 유지하려면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각종 소모품이 교체가 되는 그런 비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한 달에 15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너는 한 달에 15만 원이 있으면 저 차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너 15만 원 어떻게 벌 건지 한번 생각해 봤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창업자는 어찌어찌해서 한 달에 15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고 그걸 아빠한테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차를 구매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창업자는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었고, 그게 내가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창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벌어서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수입이 너무 적어요. 수입이 적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고위험군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 시점에서 돈을 벌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결론, 그 사람의 끝은 항상 망했어요.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이 연 평균 수익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연에 13%만 돈을 벌면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워렌 버핏보다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 없죠. 즉,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연에 13%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익이 200%, 300% 때로는 몇천 프로 났는데 나 잘 나갔어. 역시 나는 투자의 귀재야. 그 사람의 내년에는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디스커버리 창업자 이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행동을 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마인드를 심어주는 금융 지식을 얻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뵐게요.
감사합니다.